먹고 있네. 아, 그렇지, 장난 아니야. 달려라 전국으로 오늘부터 예판 시작했어요. 아니, 교수님은 정형외과 아니에요? 정형외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쁜 여학생들이 많아? 아, 원래 많아요? 네. 남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휴. 점수 올라왔어요, 이번 거? 아니요. 김어준이하고 돼지 두 새끼. 근데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누구야,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아이 떨거지들. 다 한물 갔어, 이제. 4시간을 얘기했어요, 4시간. 내 한마디 하면 돼. FTA 반대. 하루 종일 얘기를 하루 종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해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 해냅니다. 해냅니다. 예! 인터넷 해갖고, 이쁜 탤런트 사진. 셋이서 나하고 주진우하고 김원준하고 그거 돌려보고 있었어. 지들끼리 얘기하라고. 오늘 한 2~3시쯤에 올라올 거는데, 떨거지 관전평. 여러분들 조금 이따 올라와도 미리 스포닝 해줘야지. 그래야지 특강 들어온 보람이 있지. 나는 왜 떨거지가 되었는가? 3명이 반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가지고 반성을 세게 안 해. 좀 반성을 섹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시민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반성을. 하잖아. 좀 약발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쭉 더우세요? 교수님 여기 에어컨이라도 좀 틀어주시죠. 11월 달이라서 에어컨이 안 좋아요. 그 법이 카카오하고 비슷하다. 좀 지나면 더더울 텐데. 여기 있을 때, 이 정신 사나와 딱 비치니까, 여기 왔다. 굳이 비싸면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 첫 번째가 나는 왜 떨거지가 되었는가. 두 번째, 재활의 시간. 많아졌으니까, 이제. 유시민 대표는 작년에 참여국민당인가? 국민참여당이죠. 마시가니까 왔다. 내가 마시간 게 아니라 그쪽 당이 마시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작년에 국민참여당 만들 때 자기 지지율은 12~13% 되니까 국민참여당이 내 지지율까지 쫓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때까지 가겠다. 그게 김총수 그 인간 더러운 인간이 저주를 내렸지. 당신이 국민참여당의 지지를 쫓아갈 것이다. 그게 3% 됐어, 진짜. 국민참여당 지지율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꼼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 분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져도 정봉주보다 좋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우리 진보 진영의 소중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재활을 시키자. 근데 내가 그런 토론을 한 거 봤더니 방송 나와서 한 거 봤더니 감 떨어져갖고 재활을 텄어. 제일 가능성인 게 유시민. 두 번째 가능성인 게 노회찬. 노회찬은 나하고 한 편 먹었는데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어. 생기는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진보가 좀 간지가 나야지 맨날 이렇게 그냥 치갖고 우중충해갖고. 근데 심상정 지지자들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심상정이 골치가 아파. 한참 얘기하다가 막 재밌게 판을 만들어 놓으면 심상정한테 마이크만 가면 진지해져. 아무도 안 듣는 얘기. 본인이 좀 알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들으면 한 2시 반쯤에 돼지가 낮에 돈 벌느라 바빠요.
이제 그 콘서트 오면 돼지 짜장면 먹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짜장면을 마셔요. 아. 실제로 마셔. 확 마셔. 그리고 짜장면을 5그릇 정도 먹어요. 그리고 30분 있으면 이날 어제 그저께 한남동에서 꼼수 콘서트 할 때도 점심을 그냥 대충 먹지 좀 있으면 공연해야 되는데 그냥 스파게티에 스테이크에 짜장면에 잔뜩 쳐먹고 콘서트 시작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활명수 좀 사다 달래. 힘들게 매번 잔뜩 쳐먹고 그럼 활명수 사다 주니까 어청주. 배고파. 이번에 언론방송학과 있습니까? 정치학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꼼수의 사회학이라고 제가 한 130매 정도 썼습니다. 달려라 정봉주에.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방송학과, 정치학과, 그 다음에 또 무슨 학과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과. 이런 분들은 이제 달려라 정봉주를 안 보면 안 돼요. 2011년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사회 현상. 낙검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깔때기. 아니 근데 내가 여권이 안 나와. 지금 오다가도 KBS하고 지금 인터뷰했는데 아유 치사한 놈 새끼들. 제가 출국 정지가 아니에요. 출국 금지가 아니야. 여권이 만료가 됐거든요. 그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내줘.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교수님이신가요? 아니면 국정원에서 오셨나요? 너무 열심히 때리고 계셔갖고. 교수님이시죠? 아, 그래요? 미리 얘기해야 돼. 왜냐면 얘기 수위를 조정해야 되니까. 눈치셨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오늘. 없어, 그런 얘기. 실제 없어요? 실제. 잘 몰라, 나는. 인터넷 떴어요? 아니, 길 가다 보면 눈치 오는 애들 많아. 클리어 빵! 여권을 안 내줘요. 그냥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도주의 위협인데. 나는 출국 금지시키면 미랑 레스토랑도 들어와야 돼. 국회를 출마해야 되니까. 19대. 아니, 여권을 안 내주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갖고 뭐 다른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야. 전 세계에 이렇게 위대한 각하가 있는 것을 미국 유수의 대학에 가서 마구마구 찬양하고 싶어. 미국하고 영국, 특히 이 미주 거면요, 좀 난리가 났어요. 뉴욕타임즈 나온 거 다 알아요. 뉴욕타임즈, 로이터 이런 데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아직 TV 보고 그러는 게 이제 디지털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건데, IT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TV를 안 봐요. 미국 사람들은 한 5, 6년 전부터 모든 방송이 다 팟캐스트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4, 5년 전, 3, 4년 전에 미국에 생활하고 왔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 다 팟캐스트에 올라갑니다. 팟캐스트 1등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울 만한 일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취재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 뉴욕타임스 일면 나온 거 아닙니까? 인터넷판 일면이 아니라 페이퍼 일면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 각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니까. 이상해, 뉴욕타임스다. 뉴욕타임스 싫어. 우리가 각하를 찬양했는데 실제로 찬양받을 사람 좀 내줘야지.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교민들을 상대로 하고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8번 합니다, 이번에.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댓글 올려. 그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정봉주 없이 나가라는 거야. 그 북한에 온 사람들 북한 직송이냐? 왜냐면 남한 실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꼼수는 없어. 자기들끼리 맨날 깔때기 대봐. 그게 되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미국 정치학과, 언론방송학과 뭐 이런 등등의 관계 교수들이 모이는 게 8번 중에 2-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영어를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치인인데. 업자의 마인드. 업자의 마인드. 업자의 마인드 좋아. 집에 가라는데. 근데 여기 교수들이 모여있는 프로그램이 한 2-3번 돼요. 200~300명씩. 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팟캐스트. 그래서 내가 그럼 가서 그래, 이제 달려라 정봉주 상 다 나왔다. 영어 번역판이 나올 거 아니야, 이제. 팟캐스트 일이라고 하면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다운로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 뉴욕타임스 기사 한번 나왔는데 200만이라고 나왔죠. 하루 다운로드. 일일 다운로드 200만. 일주일에 몇 명이? 2014 1400만. 미니멈이 1150만에서 맥시멈이 1500만이에요. 일주일 다운로드가. 조중동 다 합한 게 700~800만 부밖에 안 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선 내부에 한 200~300만 부 정도 실제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지들이 다 묶여도 안 돼. 이제 조중동, KBS, MBC, SBS, YTN 다 묶여도 안 돼. 우리가 얘기하면 가는 거야, 얘들은. 우리 중에서도 내가 얘기하면 가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 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강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입니다. 월계동에 방사능. 방사선 공격을 당했어요. 4일 전에 방사선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정봉주 미래 권력들 팬카페에 막 글이 올라와. 정봉주 어디 갔냐? 왜 월계동에 안 나타나냐? 근데 어떤 놈이 새벽 1시쯤에 썼어요. 트윗에도 올리고. 호프집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정봉주를 욕하고 있대. 그럼 왜 욕하냐? 디펜스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정봉주가 낙검수에서 각하를 너무 씹어서 각하가 방사선 공격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대동부의 수준이에요. 방사선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그걸 알고 10년 전에 미리 공격했을까? 2000년도에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사람 좀 쪽팔리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 뿌려놨을 가능성이 높대. 꼼꼼하다. 아니 방사선 공격당한 것도 아니죠. 다 끄집어냈어. 어제 이제 그 원순영 왔다 가고. 아무 3살 차이. 너무해. 근데 20대 사진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아. 어? 여러분 이게 뭐야? 이상한 거. 여러분 정치학과니까요. 정치를 다 관심을 가지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낙검수의 사회적 현상은 그 달려라 정봉주 책 사서 보시고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이번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죠? 그 여러분들 다 아니까 그 얘기 안 해. 뒷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궁금하잖아, 뒷얘기가. 그 뒷얘기 살짝 똥도 좀 치지. 아무도 모르니까. 도울 선생이 나오셨어요? 네. 이제 좀 이따가 그 방송 들어온 게 나올 텐데, 도울 선생이 한 번도 세상을 살면서, 도울 선생이니까 목소리가 도울 선생이야.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울 선생이랑 안철수나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산 사람들이거든. 그 유세 때 제가 좀 열광을 하잖아요. 그 안철수 그 지지했을 때 안철수 막 씹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한나라당 니네 안철수 씹으려면 V3 쓰지 마. 돈 내고 써.
어쩌서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수천억 수조를 벌 걸 계속 국민들에게 줬잖아. 그럼 안철수가 오늘날 이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미리 줬나? 20년 전서부터? 그게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고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같이 쓰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들 투표 안 했기 때문에 발작도 놓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투표한 사람들 집에 가, 얼른. 고개 숙이는 사람 투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주제가 정치하랍니다. 정치. 모든 게 정치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게 정치죠? 나가다가 정문에서 그럼 당원은 줄 서 있잖아요. 그럼 당원은 술 사주고 돈 주고 그러게 되면 다 와. 대의원들, 한 10,000명쯤 되는 대의원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 또 달려라 정봉주에 있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번 박원순 선거처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전당대회를 민주당 당원끼리 해서 나가요. 여러분들 다 참여해서 일일 당원이 되고 민주당에 참여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 저는 정당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그날 유권자로 신청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시간 날리잖아. 체육관까지. 그래서 모바일 탑다운 투표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모바일로 전화 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당신 신청했는데 누구를 찍겠습니까? 그럼 전화 받고 누구 찍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걸 깨버려야 돼요. 깨는 순간 뜨는 겁니다. 탤런트들도 망가지는 사람이 뜨잖아요. 정봉주가 낙검수에서 망가지니까 뜨는 거 아니야. 원래 타고난 심성이 가볍고 분명히 건자해요. FTA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4년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할 때, 8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가장 개혁적인 정당인데, 국가보안법 폐지면 다 찬성할 것 같잖아요. 국가보안법은 이스라엘 안 한 통행금지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단체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북한 가라면 안 가요. 북한 가서 어떻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 간첩이라고 해도 내 모국이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 2, 3만 명 되는 고정간첩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잡아들여. 잡았다 또 놔줘. 왜? 이 사회에 위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그랬잖아요. 152명 국회의원 중에 완전 폐지가 50명도 안 돼. 그럼 열린우리당,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아니라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당선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하는 거예요. 정치선거가 불가능해요.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우리보다 민주당 지금 의원들보다 개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민주당에 호남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의원들 80%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를 깨고 지금의 틀거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FTA 똑같아요. FTA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진표? 내가 비판한 일은 아니면 그 사람 몰랐고 그 이면 협의했던 줄 아세요? 옛날에 사회학교 재개정 때 나하고 친한데 비판한 건 비판해야지. 사회학교 재개정 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반대해갖고 종교적 양심으로 자기는 재개정 안 하면 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다. 그때 손 대표가 또 그때는 세게 얘기했어. 그럼 지금 그만두세요. 안 그만두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FTA에 대해서 사실 한나라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똑같아. 똑같아. 둘 다. 정신정보주의 정책. 저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을 내고 싶어요. 정치가. 교육만 정리가 되면 근데 이미 이제 절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 명씩 나갔고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막 지금 선배들 학교 다닐 때 한반 정원이 40명, 50명일 때 있었거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막 30명, 35명이 됐잖아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깨서 만든 거거든요. 한반 정원이 한 20명, 25명쯤 되고 대학 제도 손보면요. 학원 갈 이유 굳이 없어지죠. 그리고 교육 예산치만 4.2%쯤 되는데 그거 한 6%까지 늘려놓고 예산 없을 줄 알았는데 사당을 한 거면 이게 다 나오잖아, 돈이. 그러니까 교육을 손대는 게 대한민국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 무슨 남북 통일에도 전문가고 한미 관계도 전문가인데 그런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북한 인권법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써먹고 싶지 않아. 내국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저는 교육 정책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도 우리 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년 지나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줄 알았더니 2년 지나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때 민주노동당 이거 비판했거든요. 그때 우리 옆 지역에 우원식 의원이 앞장서 만들었는데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했습니다. 잘못 만든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확 간 거는 IMF 때 IMF 권고 명령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IMF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틀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죠. 신자유주의 영역. 그래서 그때 비정규직 그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 확 늘린 거예요. 이 사회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정규직 시스템으로 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권적 차원의 문제고 여기도 또 철학의 문제예요. 진중권 씨요. 어제 계속 다우이도 네이버에 저하고 진중권, 나 진중권 안 좋아하는데 사귀지도 않는데 둘이 계속 1등으로 올라와 있어요. 정봉주가 한마디 하는데 제가 묻혀가고 싶은 거 아니냐. 그 오래전에 트윗에 날린 거예요. 기자가 인제 찾아와서 인제 기사 쓴 거야. 한 달 전쯤인가 했어요. 묻어가려는 전략이다 이게. 그럼 한 번 비판했거든. 이번에 진중권 씨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내부 방침이 우리끼리 밥 먹는데 옆에서 몰래 취재했으면 모르지. 야, 저 왜 저렇게 묻어가려고 그러냐. 비겁하게 이 얘기는 했거든. 근데 옛날에 트윗에 제가 썼어요. 한 달 전에. 그때 걸 찾아갖고 기사 썼나 봐. 요즘 진중권 씨에 대해서 무대응입니다. 그럼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막 비판하고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거니까. 근데 진중권 씨도 진보진영 인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꼴이 난 너무 싫어.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진중권 씨를 무시하거나 혹은 진중권 씨를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치하고 공부하면서 철학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지. 나보다 잘못하는 건 축구는 나보다 잘 못하겠다. 괜찮은 사람이어서 저는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게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외면하잖아요. 진중권 씨가 오늘 이제 여기는 학교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학은 제가 가급적 강의를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 싹 들었으니까 좀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부르면 진중권 씨가 150에서 200쯤 받아요. 강의료를. 제가 300 받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데서 초청할 때는 제가 칼같이 받아요. 그래서 급여 레벨이 좀 틀려지지 않았을까? 진중권 형하고. 그래서 별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고 감정 없고 다만 여기 이제 보면 우리 게시판도 보면요 지능 알바들이 있어요. 지능 알바는 알바가 아닙니다. 지능 알바는 특정 회사의 직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못 당해요. 그거를 제일 잘 보는 게 김원준이 잘 봅니다. 김원준 인터넷에서 14년을 했기 때문에 김원준이 잘 봐요. 그러니까 SNS 안 하는 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지능 알바들은 못 당합니다. 지능 알바들 저를 깔 때 이렇게 까요. 나 정책 좋아. 열정적이어서 좋아. 그런데 이런 건 문제야.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동의하네. 좀 이따가 지난번 문제는 데도 안 고쳐서 그냥 나 떠날래? 그럼 게시판에서 나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들어와. 다른 미국으로. 이 지능 알바거든요. 지금 진중권 씨하고 게시판에서 쌈 붙이는 사람들은 지능 알바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흥분하고 대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장하준 교수 정책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장하준 교수가 조선일본가에서도 한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국일본가 동아에서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자기를 쭉 발전하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처럼 할 수 있어. 우리 정책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자유무역 자유개방 무역 정책 취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헤비급 레슬러하고 초등학교 애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하준 교수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거다. 이건 조선일보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좀 극심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놔두면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들어오는 게 더 놔두면 이제 사회는 회복 불능의 사회가 되고 필리핀 같은 사회가 되고 아르헨티나 같은 사회가 됩니다. 필리핀은요 부촌이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그 부천은요, 한 5, 60가구, 200가구 사는 이 마을 전체가 펜스를 쳐놓습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이 펜스를 쳐놓고 자기들 경비를 사서 이 마을을 감시합니다. 이거 극단적 양극화가 되고 그 사람 몰라간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 전에 이걸 깨야 되는데 그쪽으로 더 심하게 가는 게 FTA라고 장한영 교수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목숨 걸고 막고 이번 싸움은 그냥 한나라에 딱 걸었잖아요. 민주노동당의 지휘에 민주당 제1야당이 끌려가는 거다. 이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당 전략 사이드에다가도 이번 싸움은 민주당이 참여하는 자세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그대로 쫓아오면 된다. 그럼 민주노동당이 가고 기능적 전략만 민주당이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딱 알고 걔들이 조진우가 이간질 시키려고.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진짜 이건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이 되는 건데 고민입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 때문에. 문재인 후보요. 문재인 후보지 이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좀 까불었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가잖아요. 당분간 경남대 한 두 달 동안 정봉주 열풍이 붑니다. 근데 문재인 형을 왔다 가면 문재인 좋게 봤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정치는 뭐죠? 정치는 무능합니다. 이제는 정치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뺐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주인공. 뭐죠? 뭐 때문에 주인공이 됐죠? SNS에. 이것 때문에 주인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튀니지 20명 트윗 인구가 튀니지 제스민 혁명을 만들어냈어요. 어디서 자스민이라 그러지만 무식해 보여요? 자스민 혁명을 해야 돼. 튀니지의 국한이에요 이게. 유럽에서 활동하는 20만 SNS 트윗 인구가 튀니지를 뒤집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그 해적 시장까지 다 얘기하면 2천만 대가 지금 돌아다녀요. 2천만 대 반만 해도 1,000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트윗에다 글 올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글에 어떤 댓글 달렸나 그거만 마찬가지죠. 그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누가 댓글 달았나? 댓글 안 주면 친구한테 전화해. 야, 나 그 답변에 글 남겼으니까 댓글 하나만 올려줘. 이가성이 안 좋아서 친구가 없는데. 20세기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 보고요.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연극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20세기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 보고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연극성 중증 인격장애. 제러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제 이 전 세계 60억 인구는 청중의 자리에서 주인공의 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SNS 보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되는 순간 여러분들과 똑같은 레벨로 정치인이 내려오자는 그 사람은 나보고 돈 됩니다. 주인공의 시대에 온 거 아니에요. 주인공의 시대는 주인공하고 주인공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적 일체감입니다. 동질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근엄한 정치는 여전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은 니네가 해라. 결단을 아무한테나 요구해. 하든 말든 내 맘이지. 근엄한 정치는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단순 참여와 청중으로서의 자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선배가 바꿔야 되는 게 같이 놀고 같이 만들어지고 같이 무너지면서 이 60억 인구의 주인공이라 자기들 60억분의 1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거지 특출난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더 심해집니다. 분당에서요.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비행기 놓치는데. 몇 시지? 비행기가? 40분에 마무리해줘야 돼? 2분 남았잖아. 그거 인재 경고하면 어떻게 해? 없어요 이게? 비행기 시간? 5시 반인데? 아니 6시 반인가? 총장이 그렇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신선하다. 네? 성장님 여기 될것 같아. 뭐였어요? 아, 분당. 뭐라고? 성장님 여기 될것 같아. 나는 특이한 지우개 될 거였어. 보세요. 자, 분당하고 강원도. 이게 12.7 재보선거인가? 뭐 잘 모르겠어. 4.27 재보선거죠? 자, SNS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당과 강원도는 하나의 선거구였다 그래요. 민주당은. 근데 한나라당은 분당 선거구와 강원도 선거구가 분리가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분당이 강제성적, 강원도 원펜션. SNS 하는 사람들을 알바를 쓰니까 원펜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알바 나왔잖아. 모자 뒤집어 쓰고 아줌마들. 최문순의 천안함 발언에 동료였고 자발적으로 모였대? 근데 나오면서 이분을 뒤집었어? 자, 분당에서 SNS 활동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은요, 손학규 지지하는 사람이 여기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도 되니까. 최문순 지지하라. 최문순 지지하는 사람 손학규 지지하라. 근데 여기는 알바니까 딱 나눠진 거야, 한나라당은. 강제수 지지하는 사람 계속 강제섭이야. 어느 게 더 파워풀합니까? 그래서 SNS 트윗이 미친 영향이 실제 유효투표의 8%를 먹었다 그래요. 내년 총선에서 20%입니다. 적어도 대선에서 20% 이상으로 갑니다. 주인공이 다 참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고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노원구, 공릉동, 선거운동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정봉주 치워라. 치명적인 매력의 소리자 치워라. 이 트윗 때문에 선거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트윗 속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트윗은 주인공 정치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여러분들 청중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주인공의 위치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문재인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화를 인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형하고 함스럽게 같이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그놈하고는 오빠라고 못하잖아. 저한테는 오빠라고 해도 될 것 같잖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네거티브인데요. 국회의원들은 네거티브로 검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검증되냐 물어본 사람, 저는 털어봐야 아름다운 향기밖에 안 납니다. 검증. 아, 원래 많아요? 네. 남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휴. 점수 올라왔어요, 이번 거? 아니요. 김어준이하고 돼지 두 새끼. 근데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누구야,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아이 떨거지들. 다 한물 갔어, 이제. 4시간을 얘기했어요, 4시간. 내 한마디 하면 돼. FTA 반대. 하루 종일 얘기를 하루 종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5주 가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예! 인터넷 해갖고, 그, 이쁜 탤런트 사진. 셋이서 나하고 주진우하고 그 김원준하고 그거 돌려보고 있었어. 지들끼리 얘기하라고. 오늘 한 2-3시쯤에 올라올 거였는데 떨거지 관전평. 여러분들 조금 이따 올라와도 미리 스포일링 해줘야지. 그래 이제 특강 들어오면 보람이 있지. 나는 왜 떨거지가 되었는가? 3명이 반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가지고 반성을 세게 안 해. 좀 반성을 섹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시민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반성을. 감정을 하잖아. 좀 약발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쭉 더우세요? 교수님 여기 에어컨이라도 좀 틀어주시죠. 11월 달이라서 에어컨이 안 좋아요. 그 법이 각각 뭐하고 비슷하다.
좀 지나면 더더울 텐데. 큰일이네. 여기 있으니까 이 정신 사나와 막 비치니까 이거 왔다. 비치면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 첫 번째가 나는 왜 떨거지가 되었는가. 두 번째, 재활의 시간. 막아줬으니까 이제. 유시민 대표는 작년에 참여국민단인가? 국민참여단이죠. 마시가니까 왔다. 내가 마시간 게 아니라 그쪽 당이 마시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작년에 국민참여당 만들 때 자기 지지율은 12~13% 되니까 국민참여당이 내 지지율까지 쫓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때까지 가겠다. 그게 김총수, 그 인간 더러운 인간이 저주를 내렸지. 당신이 국민참여당의 지지를 쫓아갈 것이다. 그게 3% 됐어요, 진짜. 국민참여당 지지율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꼼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 분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져도 정봉주보다 좋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우리 진보 진영의 소중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재활을 시키자. 근데 내가 그날 토론하는 거 봤더니 방송 나서 하는 거 봤더니 간 떨어져갖고 재활을 텄어.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유시민. 두 번째 가능성 있는 게 노회찬. 노회찬은 나하고 한 편 먹었는데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어. 생기는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진보가 좀 간지가 나야지 맨날 이렇게 그냥 칙칙하고 우중충해갖고. 근데 심상정 지지자들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심상정이 골치가 아파. 한참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막 재밌게 판을 만들어 놓으면 심상정한테 마이크만 가면 진지해져. 아무도 안 듣는 얘기. 본인이 좀 알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들으면 한 2시 반쯤에 돼지가 낮에 돈 벌면 바빠요. 이제 그 콘서트 오면 돼지 짜장면 먹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짜장면을 마셔요. 실제로 마셔. 확 마셔. 그리고 짜장면을 5그릇 정도 먹어요. 그리고 30분 있으면 이날 어제 그저께 한남동에서 콘서트 할 때도 점심을 아주 대충 먹지. 좀 있으면 공연해야 되는데 그냥 스파게티에 스테이크에 짜장면에 잔뜩 쳐먹고 콘서트 시작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활명수 좀 사다 달래. 해운대 매번 잔뜩 쳐먹고 그럼 활명수 사다 주니까 공연 어청수. 배고파. 이번에 언론방송학과 있으니까 정치학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꼼수의 사회학이라고 제가 한 130매 정도 썼습니다. 달려라 정봉주에.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방송학과, 정치학과, 그 다음에 또 무슨 학과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과. 이런 분들은 이제 달려라 정봉주를 안 보면 안 돼요. 2011년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사회현상. 낙검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깔때기. 근데 내가, 여권이 안 나와. 지금 오다가도 KBS하고 지금 인터뷰했는데, 치사한 놈 새끼들. 제가 출국 정지가 아니에요. 출국 금지가 아니야. 여권이 만료가 됐거든요? 그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내줘.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근데 교수님이신가요? 아니면 국정원에서 오셨나요? 너무 열심히 때리고 계셔갖고. 교수님이시죠? 그래요? 미리 얘기해야 돼. 왜냐면 얘기 수위를 조정해야 되니까. 눈치셨구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나? 없어, 그런 얘기. 실제 없어요? 실제 잘 몰라, 나는. 인터넷 떴어요? 길 가다 보면 눈치 오는 애들 많아. 미클리 오빠! 여권을 안 내줘요. 그냥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도주의 위험이 있대. 아, 나는 출국 금지시키면 미란에서도 들어와야 돼.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니까. 19대. 아니 여권을 안 내주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갖고 뭐 다른 얘기 한다는 것도 아니야. 전 세계에 이렇게 위대한 각하가 있는 것을 미국 유수의 대학에 가서 마구마구 찬양하고 싶어. 미국하고 영국 특히 이 미주권은요 좀 난리가 났어요. 예, 뉴욕타임즈 나온 거 다 알아요. 뉴욕타임즈, 로이터 이런 데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아직 TV 보고 그러는 게 이제 디지털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건데 IT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TV를 안 봐요. 미국 사람들은 한 5, 6년 전부터 모든 방송이 다 팟캐스트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4, 5년 전, 3, 4년 전에 미국에 생활하고 왔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그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 다 팟캐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1등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울 만한 일이야. 그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취재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 뉴욕타임스 일면 나온 거 아닙니까? 인터넷판 일면이 아니라 페이퍼 일면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 각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니까. 이상해, 뉴욕타임스. 난 뉴욕타임스 싫어. 우리가 각하를 찬양했는데 실제로 찬양받을 사람 좀 내줘야지.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교민들을 상대로 하고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한 8번 합니다, 이번에.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댓글 올려. 그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정봉주 없이 나가라는 거야. 그 북한에 온 사람들 북한 직송이냐? 왜냐면 남한 실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꼼수는 없어. 자기들끼리 맨날 깔때기 대봐. 그게 되지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미국 정치학과, 언론방송학과 뭐 이런 등등의 관계 교수들이 모이는 게 8번 중에 2-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영어를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치인인데. 업자의 마인드. 업자의 마인드. 업자의 마인드 좋아. 집에 가라는데. 근데 여기 교수들이 모여있는 프로그램이 한 2-3번 돼요. 200-300명씩. 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팟캐스트. 그래서 내가 그럼 가서 그래, 이제 달려라 정봉주 성 다 나왔다. 영어 번역편이 나올 거 아니야, 이제. 팟캐스트 1이라고 하는 건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다운로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 뉴욕타임스 기사 한번 나왔는데 200만이라고 나왔죠. 하루 다운로드. 1일 다운로드 200만. 일주일은 몇 명이? 2714, 1400만. 미니멈이 1150만에서 맥시멈이 1500만이에요. 일주일 다운로드가. 조중동 다 합한 게 700~800만 부밖에 안 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선 내봐야 한 200~300만 부 정도 실제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들이 다 묶여도 안 돼, 이제. 조중동, KBS, MBC, SBS, YTN 다 묶여도 안 돼. 우리가 얘기하면 가는 거야, 얘들은. 우리 중에서도 내가 얘기하면 가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 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강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입니다. 월계동에 방사선 공격을 당했어요. 4일 전에 방사선하고 그 다음날 우리 정봉주 미래 권력들 팬카페에 막 글이 올라와. 정봉주 어디 갔냐? 왜 월계동에 안 나타나냐? 근데 어떤 놈이 새벽 1시쯤에 썼어요. 트윗에도 올리고. 호프집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정봉주를 욕하고 있대.
그걸 왜 욕하냐? 디펜스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정봉주가 낙검수에서 각하를 너무 씹어서 각하가 방사선 공격을 한 거야. 아, 실제로 대통령의 수준이에요. 방사선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이 그걸 알고 10년 전에 미리 공격했을까? 2000년도에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사람 좀 쪽팔리니까, 아,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 뿌려놨을 가능성이 높대. 꼼꼼하다. 아니, 방사선 공격당한 것도 아니죠. 다 끄집어냈어. 어제 이제 그 원순영 왔다 가고. 나하고 3살 차이에 3살 차이. 너무해. 근데 20대 사진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아. 어? 여러분, 이게 뭐야? 이상한 거야. 여러분 정치학과니까요. 정치를 다 관심을 가지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낙검수의 사회적 현상은 그 달려와 정봉주 책 사서 보시고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이번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죠? 그 여러분들 다 아니까 그게 안 해. 뒷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궁금하잖아, 뒷얘기가. 그 뒷얘기 살짝 뻥도 좀 치지. 모르니까. 도울 선생이 나오셨어요? 네. 이제 좀 이따가 그 방송 들어온 게 나올 텐데, 도울 선생이 한 번도 세상을 살면서, 도울 선생이니까 목소리가 도울 선생이야.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울 선생이랑 안철수나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산 사람들이거든. 그 유세 때 제가 가지고 열광하잖아요. 그 안철수 그 지지했을 때 안철수 막 씹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한나라당 니네 안철수 씹으려면 V3 쓰지 마. 돈 내고 써. 안철수에서 왜 이렇게 그러잖아요. 숨처럼 숨통을 벌 걸 계속 국민들에게 줬잖아. 그럼 안철수가 오늘날 이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미리 줬나? 20년 전서부터? 그게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고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같이 쓰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들 투표 안 했기 때문에 발작도 놓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투표하는 사람들 집에 가, 얼른. 고개 숙이는 사람 투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주제가 정치하랍니다. 정치. 모든 게 정치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게 정치죠? 나가다가